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용 디엔서 프로의 기능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파이널 컷용 디엔서 프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디엔서 프로를 다운받는 방법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우선 디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앤 겟 프리 트라이얼을 선택하신 후 사용하실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입을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에 10% 할인 코드를 공유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컷에서 디엔서 프로를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트로에서 보신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타임라인을 보셨을 때 이 아래쪽 라인에 있는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색 보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 멈춰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영상을 끄고 밑에 있는 것들만 재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색 보정이 되어 있는 영상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디엔서는 색 보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위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지금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물이 빠져 있고 좀 컨트라스트도 낮은 로그 영상이죠. 저는 이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보통 S로그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로그를 일단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해당 클립을 잡은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제네럴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베이직이나 뭐 다른 건 안 되고 제네럴을 선택하셨을 때 카메라 럿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제가 사용하는 색 공간은 S로그 3, S가 뭐 3시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색 보정이 끝난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기본 색 교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 조금 나만의 색깔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럿을 사용하지 않고 컬러 인스펙터 들어가셔서 컬러 애저스먼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얼마 전에 생긴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참 좋은데 일단은 채도를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 막대바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최대가 100인데 여기서 드래그를 더 해서 올리면은 200까지도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적당히 채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컨트라스트를 만져요. 컨트라스트도 역시 쭉 올려주시면은 한 80에서 100 정도가 되는데 좀 더 선명한 영상을 원하신다면은 컨트라스트를 더 높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좀 더 진하고 화이트도 날라가 하이라이트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채도도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서 하이라이트가 올라가고 채도가 좀 높아졌다 했을 때는 이 하이라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2를 내려주시면은 또 적당히 살아나요. 그래도 어쨌든 이 클리핑이 돼버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다시 살짝 낮춰줍니다. 네. 그 다음에 채도도 조금 높은 편이 되죠. 채도도 적당히 낮춰주시고 지금 살짝 약간 흐릿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블랙 포인트나 섀도우를 통해서 적당히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포인트를 좀 내려준 다음에 다시 브라이트를 올려서 밝은 느낌을 살려주는 편이에요. 네, 이 정도가 되면은 기본 색 교정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붉은색 의상이 너무 튀니까 조금만 더 손을 볼게요. 그래서 다시 컬러 인스펙터에서 Hue and Saturation Curve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포이드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세츄레이션을 이 지금 붉은색 옷의 채도 세츄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포이드로 옷을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점 3개가 나왔는데 가운데 거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네, 적당히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색 교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디엔서 프로를 활용해서 필름 룩을 입히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펙터에 있는 필름 에뮬레이션에서 디엔서 프로를 영상 클립에다 그대로 올려놓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고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은 타이틀에서 조정 레이어를 활용해서 조정 레이어에다가 디엔서를 끌어올리는 방법,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파이널 컷에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색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더보기에다가 요거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적어 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좀 편의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레이어를 단축키 V를 눌러서 꺼주면은 밑에 있는 영상 클립의 원본이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디엔서 프로를 여기다가 직접 클립에다 직접 적용을 하고 보정을 하면은 사실 원본하고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어에다가 디엔서 프로를 갖다 적용을 시켜 놓으면은 레이어만 껐다 켰다 하면서, 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어를 지워버리면은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다시 디엔서 프로를 플러그인을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은 색깔이 바로 나오죠. 지금 기본색 보정한 거 색 교정 작업 위에 디엔서 프로를 적용하면서 바로 필름룩이 입혀졌는데요. 지난번 영상 다빈치 리졸브 이용해서 작업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디엔서 프로가 적용돼서 모든 툴이 다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는 툴도 있죠. 툴도 다 보이게, 모든 툴이 다 보이게 일단 열어 놓을게요. 닫혀져 있는 것들까지, 컬러 헤드도 닫혀 있고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는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끕니다. 지금 프린트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익스펜드 활성화되어 있고 필름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러면 원본으로 돌아갔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필름 룩을 입히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필름을 활성화시켜주고 수많은 프로파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씩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올 때가 있겠죠. 지금 저는 지금 이 색깔이 괜찮은데 한번 레이어를 껐다가 켜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레이어가 필름룩이 적용된 것과 껐을 때와 켰을 때, 네, 차이가 보이시죠? 필름룩이 입혀지면서 약간 채도가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초록색의 채도가 빠지고 색조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파란색의 색조도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이어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으로는 저는 인풋을 조금 만져봅니다. 인풋에서 밝기를 적용을 해서 만질 수도 있고, 색 온도도 조금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조를 건드려서 초록색, 보라색 느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프린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긴 했는데 밑에서 하레이션이나 블룸을 적용했을 때 색수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인풋을 조정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필름 디벨로퍼를 활용을 하는데요. 활성화를 클릭을 해서 켜주셔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켜주시고 컨트라스트 같은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조정한 뒤에 감마 코렉션이나 컬러 세퍼레이션을 만질 수가 있는데 저는 잘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컬러 부스트, 채도를 조금 만지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필름룩을 입히면 대부분 컬러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보시면 다시, 네, 이 상태에서 채도를 살짝 올려주는 느낌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너무 과해요. 그래서 조금만 올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름 컴프레션이라는 게 있죠. 필름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눌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색을 약간 회색 느낌으로 눌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보통 이 필름 컴프레션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를 끌게요. 그 다음에 익스펜드 역시 저는 활성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보여드리자면은 검은색 부분과 밝은색 부분을 좀 살리거나 죽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영상에 블랙 부분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내려서 어두운 부분만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밝은 부분을 날릴 수도 있고 더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 클립 자체에서 색 교정을 할 때 이미 다 잡혀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 디엔서를 적용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익스펜드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름을 현상한 다음에 어디에다 인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부분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활성화를 시켜서 비교해 드릴게요.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예요. 제가 작업한 그대로를 보실 수 있고, 시네온 필름, 후지, 그 다음에 코닥 2383, 그리고 코닥 엔주라,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위쪽과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해서 색깔을 제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또 색깔을 한 번 더 뭐 바꾸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헤드, 지금 디엔서 프로에서 색깔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의 마지막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옐로우, 블루, 그 다음에 마젠타와 그린,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시안과 레드. 네. 시안과 레드 약간 필름 느낌을 위해서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시안을 물론 이제 어떤 영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하면은 강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걸 체크를 하면은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안 살짝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어두운 부분을 차갑게 만들 것이냐 따뜻하게 만들 것이냐, 중간 톤을 차갑게 만들 거냐 따뜻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차갑게 만들 거냐 따뜻하게 만들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저브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얼마나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만약에 시안을 극단적으로 내려볼게요. 내렸을 때 지금 밝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프리즈브 익스포저를 내리면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하면은 얘를 올리면 밝아지고 내리면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놓으면은 이 위에 있는 색깔을 조정할 때 밝기도 같이 바뀌는 거고, 얘를 100으로 놓으면은 이 노출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원본의 노출을 그대로 보존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100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느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보시는 툴들이 필름 그레인, 하레이션, 블룸, 데미지, 브레스, 게이트 위브, 비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필름의 느낌을 살려주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름 그레인이라는 게 실제로 필름을 썼을 때, 활용을 했을 때 노이즈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를 조금 늘려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필름 그레인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보통 35mm의 IS50을 선택했다가 이 상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팅 값이 35mm IS50의 세팅 값이 그대로 커스텀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는 필름 레졸루션을 100으로 만듭니다. 이 필름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본 클립에 대한 해상도를 뜻하는데 0으로 만들면은 영상이 뿌얘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00으로 올리면 다시 선명해졌죠. 그래서 저는 보통 35mm ISO50을 선택한 다음에 커스텀으로 가서 해상도만 100으로 맞춰주고 지나갑니다. 그레이는 이 정도가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좀 진짜 필름 느낌 강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8mm IS50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레졸루션 해상도만 조금 올려주시면은 강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저는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레이션, 블룸, 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하레이션을 보시면은 활성화를 했을 때 약간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주황색.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대략 위치를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빛이 들어가는 광원 부분을 보시면 돼요. 빛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하레이션을 켰을 때 네, 주황색 빛들이 옷이 주황색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 테두리 부분에
주황색의 색수차 느낌의 뭔가 좀 약간 아날로그틱한 느낌이 살아나죠. 어, 지금 하레이션, 블룸, 그다음에 데미지, 브레스, 위브 여기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8mm 필름이 작은 치수로 갈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8mm로 놓고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세팅에서 조금 바꾸고 싶다 하면은 지금 선택된 거를 한번 이 선택된 거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게 8mm의 세팅 값이에요. 여기서 더 어, 만지시면 되는데 강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스 리미터를 내리고 백그라운드 게인을 올려주시고 로컬 디퓨전을 올려주시고 앰플리파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껐을 때와 켰을 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레이션이나 블룸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는 가장 효과가 많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내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하레이션 잘 안 써서 하레이션 넘어갈게요. 하레이션 끄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블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밝은 부분에서 빛이 퍼지는 그 미스트 필터를 사용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8mm 놓고 활성화해 볼게요. 활성화. 바로 보이죠?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뽀얗게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8mm 쪽에 놓고서 커스텀 들어가셔서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럼 하이라이트 올려주시고 소스 리미터 내려주시고 디테일 올려주시고 앰플리파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위 메뉴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하이라이트도 없는 건데 블룸에서 하이라이트를 올려주면 그만큼 넓은 영역, 노출에서 넓은 영역을 효과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소스 리미터는 똑같고 디테일의 경우에는 이 값을 내렸을 때 빛이 적은 곳에서는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빛이 적은 곳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상에서 빛이 들어간 부분은 모두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럼 디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밝은 부분만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디테일을 뭐 기본값으로 주신다거나 기본값 이하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밝은 부분을 보셨을 때 디테일 값을 내린 거랑 올린 거랑 큰 차이가 없죠. 네. 애초에 밝은 부분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작은 빛이 있는 부분들을 또 적용을 시키고 싶으면은 디테일하게 올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는 똑같고요. 네, 디퓨전도 뭐 얼마나 빛을 많이 퍼뜨릴 것이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세이브 라이트인데 이 효과들을 줬을 때 어쨌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만들면서 뽀얗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은 하얀 부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노출을 얼마나 지켜줄 것이냐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를 적용하되 노출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이브 라이트를 100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00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활성화를 다시 끄고 필름 데미지를 볼게요. 필름 데미지의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진짜 현상하고 뭐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묻고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스크래치도 생겼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역시 극대화시켜서 볼게요. 8mm 선택하고 활성화를 하면은 지금 일단 영상에서 보이진 않죠. 이거는 재생을 해야 보여요. 네, 이렇게 검은 줄들 막 보이고 먼지 들어간 거 머리카락 같은 거 보이고 막 그러죠. 네, 멈추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를 시킨 뒤에 재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커스텀 들어가시면은 먼지를 어떻게 할지 머리카락 어떻게 할지 스크래치 어떻게 할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옛날 느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옛날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끄고 그다음에 필름 브레스는 말 그대로 필름이 좀 숨쉬는 느낌으로 약간 들쭉날쭉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필름을 현상할 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프레임이 일관적으로 현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볼게요. 노출 올리고 컨트라스트 컬러 다 올린 다음에 재생을 하면은 엄청 색깔도 바뀌고 컨트라스트도 바뀌고 그러죠. 다시 네, 이런 효과예요. 그래서
필름 색깔이 막 바뀌고 컨트라스트가 막 바뀌고 그런 효과인데, 이것도 역시 데미지랑 브레스랑 같이 묶어서 쓰면은 조금 더 옛날 느낌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묶어서 쓰면 좋은 게 게이트 위브. 게이트 위브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해주는 건데, 필름 카메라 예전에 이제 손에 들고 촬영을 했던 그 흔들림, 그 다음에 필름 영상이라고 하죠. 필름을 프로젝터 했다가 재생을 할 때 필름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물리적인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 재생을 해보면은 영상이 막 투둑투둑 끊기죠. 흔들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 기능들은 게이트 위브, 그다음에 필름 브레스, 그다음에 데미지, 이렇게 세 개를 엮어서 쓰면은 딱 옛날 느낌 내기에 좋아요. 옛날 필름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상이 뭐 전쟁 영상이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네팅을 보겠는데, 비네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비네팅은 말 그대로 주변부에 어떤 어두운 느낌을 주는 건데, 활성화시키고 내려주시면 어두워지죠. 약간 예전에 TV, 브라운관 TV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는 주변부가 약간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나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가, 경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널 컷 프로의 디엔서 프로 플러그인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용이나 뭐 어도비 프리미어, 그다음에 파이널 컷, 세 플러그인이 전부 다 동일할 거예요. 아마 제가 다빈치 리졸브용 디엔서 프로 플러그인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기능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를 보시고서 다빈치 리졸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빈치 리졸브 영상을 보셔도 여기에 만드신 파이널 컷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디엔서 프로 구입을 하실 거라면은 제가 아까 더보기 내용에 10% 할인 코드를 적어 놓은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